2024년 8월 25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이 점검해야 될 것들을 쭉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자료가 없었나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오직 시장은 9월달 FOMC 금리 인하에 쏠려 있습니다. 25bp를 할까 50bp를 할까.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이벤트로는 과연 8월 28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그 바통을 엔비디아가 또다시 이어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만 놓고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오로지 상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상승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재료, 금리 인하 가능성, 그것도 25는 재미가 없으니까 50bp 정도는 해줘라. 그리고 업종에서는 애플은 왠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상반기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그 랠리를 만들어줘라. 이런 간절한 지금 기대감이 오직 지금 이슈를 9월달 FOMC 회의 엔비디아 실적에 집중시켜 놓았고요. 정작 8월 30일 발표 예정인 7월달 개인 소비 지출은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얼어 죽을 무슨 인플레이션이야. 금리 인하를 지금 25를 해 50을 해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여러분 주식은요. 이슈를 먼저 땡겨 쓰고 빨리 소화시켜서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관심도 없다. 그때 말씀드렸던 상황이 드디어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 그 어떤 구독자님께서 아유 혼란스러워 그리고 질문을 달아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제가 시황을 보고 있는 관점을 다시 한번 좀 나름대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슈들을 빠르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양양을 갑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이랑 아이패드 같은 거 다 가지고 가니까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나 매매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아마 화요일 방송과 수요일 방송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수요일 날 도착해서 제가 저녁이라도 월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해 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제 9월 달이 되고 제가 새롭게 뭔가 좀 이렇게 으쌰 화이팅 하려고 하는 그런 좀 그 쉬는 시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잠깐 방송을 내려놓을 거니까 매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방송만 조금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날씨 더운데 늘 고생이 많습니다. 가격 조정은 끝난 건가요? 그리고 기간 조정 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강조하신 시장의 질은 좋아진 건가요? 갑작스런 일시적 폭락으로 시장의 질은 좋아진 건가요? 시황은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하신 것 같은데 2400 이하로 하락 후 시황이 좀 혼돈스러운 것 같아 구독자로서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보는 시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저는 심플하게 봅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평선 얘기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단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 9월경에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흔히 김진태 사태라고 불리웠던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PF 이슈가 됐고요. 코스피는 9월 30일 코스피가 2134포인트까지 밀립니다. 그때 한참 레고랜드 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일부 시사방송 하시는 분들은 주식도 잘 모르면서 코스피 2000 깨진다고 다 팔아야 된다고 이런 말들을 막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새날방송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대한민국 2000포인트는 윤석열 따위가 깨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새날에 나가서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2000 깨지든가요? 안 깨지든가요? 안 깨지죠? 왜 미쓰리는 2000포인트가 안 깨진다고 자부했을까요? 물론 2020년도에 2000포인트를 깬 적이 있습니다. 왜 깼습니까? 그때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훅 밀렸었고요. 그 이후에는 2000포인트는 쉽게 깰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2000포인트 확 깼다가 바로 반등시켰잖아요. 왜 미쓰리가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를 깨지 못할 거라고 강조하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는요. 이게 쉽게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마치 화강암처럼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고 단단해서 윤석열 따위가 깨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간한 문제가 아니면 2000포인트는 깨지기가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제가 작년 말부터 제가 2022년 연말부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는 깨지 못한다. 그런데 3000포인트는 쉽게 가지 못한다. 당분간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2000포인트는 쉽게 깨지 못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미쓰리가 몸담고 있는 동안에 정말 매일매일 저는 주식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2000포인트는요. 정말 피땀 눈물이 막 섞여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진 아주 단단한 층이 된 거고요. 3000포인트는 너무 쉽게 가볍게 만들어진 위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위적이었죠.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렸고 그 돈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가 다시 돌아갈 거라는 엄청난 주식시장의 대형 호재처럼 보이는 게 형성되면서 주식시장이 쫙 끌어올리기 때문에 3000포인트가 넘어간 거고 대신 그렇게 마치 거품처럼 쫙 올라갔던 3000포인트가 다시 거품이 꺼지는 단계가 된 겁니다. 자, 3000포인트는 단단하지 못해요. 세 번째, 제가 여러분 올해 코스피 하단을 열어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쓰리 너 어느 정도까지 열어놨냐? 라고 질문에 제가 여러분 뭐라고 답하던가요? 장중에 2400도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장중에 2400 깰 수 있어. 2400이 깨지고 막 2300도 깨지고요. 막 엄청난 일이 막 터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장중에 2400도 깨질 수 있어요. 장중에 깨질 수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종가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장중에 2400을 깬다. 즉 2300포인트 때까지도 갈 수 있는 거는 잠깐 정도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대한민국 코스피의 적정 포인트는 2450에서 한 2600, 2500포인트 후반 정도가 대한민국 코스피가 주제 파악하고 적정 코스피 예상 밴드가 고 밴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하단을 장중에 2,400을 깰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하루 만에 200포인트를 깨서 장중에 그렇게 2,400을 한 방에 보낼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훅 빠져서 물갈이는 됐어요. 자, 물갈이가 됐다라는 거. 뭐 제가 지금 시장의 질은 여전히 저질입니다. 제가 저질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갈이는 된 거죠. 물갈이는 돼서 2,400포인트를 장중에 깬 다음에 그것도 경기 침체 우려로 깬 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고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메끼기 위해서 빠른 반등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슈로 주식시장이 확 공포에 떨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됐어요. 제가 그때 어항에 비유하면서 어느 정도 물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전문가들이 다시 3천 타령하고 이러면 또 물이 또 더러워질 수 있다. 한 번 물갈이가 된다고 그 물갈이가 계속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주식시장에는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이슈들과 여러 가지 뭐 돈들과 뭐 욕망과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든지 물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장중에 2,400을 깬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경기 침체라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악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의외로 저는요, 경기 침체가 나왔다고, 경기 침체 한마디 나왔다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장중에 200포인트씩 밀려? 이게 진짜 저질장이지라고 생각이 든 거죠. 뭐 어떤 뭐 부동산 PF 때문에 뭐 어떤 뭐 저축은행이 뭐 망가져가지고 증권사가 휘청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경기 침체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200포인트씩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가격 조정은 된 겁니다. 일단은 된 거예요. 경기 침체로 만들어진 가격 조정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갭을 메꾸고 어느 정도 물도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이 되면서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시황을 전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2024년도에 코스피 2,600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쓰리가 12월 달에 2,600으로 끝낸다고 했어. 이것만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아니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체크하면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안전빵으로 가려고 시황을 보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팩트는 경기 침체란 이야기가 나와서 물갈이가 됐고 가격 조정이라는 게 진행이 됐고 갭을 메꾸기 위해서 반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쭉 연말까지 뭐 2,700, 800, 900, 3,000 갈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역시 다시 주식시장의 질로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코로나 때 얘기해 드렸지만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을 풀잖아요. 그죠? 유동성이 막 공급됐단 말이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가 만들어졌다고 당장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는요. FOMC 회의가 아니더라도 막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저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주식시장은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거고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시황은
장중에 2,400이 깨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장중에 2,400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3,000포인트는 어렵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뭐 2,700이긴 하지만 저질입니다. 저질의 의미가 뭡니까? 악재가 여기서 툭 하나,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뭔가 거래량도 없고 뭔가 뭐 시장이 방향성도 없고 뒤지부진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엔 더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적당한 코스피는 한 2,500에서 좀 높게는 2,600이고요. 2,600이 넘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개인들이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22년 연말에 2023년도 코스피를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2,000포인트 깨지 않을 거고요. 그냥 2,300포인트에서 거의 한 2,600, 700 한 2,000 고기까지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3,000은 힘들 것 같고요. 단지 미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2,600을 갔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3,000 간다고 난리를 치면 개인들이 막 뛰어들어서 시장을 완전히 지저분하게 만들어내서 못 간다고. 재미없다고. 시장의 질이 더러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력들이 왜 매집을 합니까? 매집하지 말고 그냥 돈 넣어가지고 그냥 계속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는요. 매집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옆으로 쫙 마치 줄 거놓은 것처럼 기게 만들면서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들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지저분해지니까.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인들이 들어오면 망가지거든요. 그 기준으로 제가 주식시장의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2,701포인트 다시 1,700포인트 회복했죠. 이대로 2,800, 2,900 갈 것 같습니까? 2,800은 모르겠어요. 근데 2,900, 3,000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왜? 시장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은 또 이제 2,700 찍었으니까 당장 제가 오늘 방송 자료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꿈꾸면서 코스피를 2,770까지 내려다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따위로 시황을 보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의 희망 고문을 믿고 개인들이 뛰어드니까 주식시장이 저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경제 좋다면서요. 연착륙이라면서요. 근데 왜 50bp 금리 인하를 왜 생각하냐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다고요?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됐으면 50bp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즉,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포인트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경기 침체 단어 하나로 200포인트까지 빠진다는 건 그건 주식시장 질이 졸라 저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뭔가 하나만 나오면 이제 장중에 또다시 200포인트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물론 또 그렇게 빠지면 이번처럼 또 밑에서 이렇게 받치겠죠. 그것까지 제가 전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뭐 2,000포인트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뭐 장중에 2,400을 깰 거니까 그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3,000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질은 저질이다. 악재가 나오면 취약하다. 제가 주식시장이 저질인 이유가 악재가 나오면 밑에서 받아줄 물량이 없어서 훅 빠지면 많이 밀릴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포인트씩 빠지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저질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 시황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정말 제가 신이 돼서 여러분 뭐 어떻게 될 거고요. 이제 딱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고요. 이제 계속 이제 올라만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은 어디서 어떻게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비가 뭘까? 어느 비에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월 말도 아니죠. 7월 거의 내내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콧등으로도 안 듣는다. 귓도로도 안 듣는다. 9월 달에 50bp 정도 인하가 돼야지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좀 하나보다라고 할 거고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녀석을 맞닥뜨려야 된다라고 제가 7월 달에 얘기했잖아요.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와서 주식시장 빠졌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전망해봐. 그래 코스피 3천 가 안 가? 2천 깨져 안 깨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진정한 시황가는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정말 세밀하고 다각도로 보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찾아내서 대비하는 거죠. 아마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 8월 초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을 때 물론 주식이 빠져서 좀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거 미쓰리가 경기 침체 얘기했는데 진짜네? 그래서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온 거 진짜네? 라고 한편으론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멘탈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야 미쓰리 너 주식시장 올라 내려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황에 대해서는 지금 다 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더듬이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혹시 이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린 이런 걸 감당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아마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죠. 저한테 시황에 대해서 오르니 내리니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를 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드릴 수가 없고 지금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것만으로도 저는 다른 전문가들이 해줄 수 없는 미쓰리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말 서비스를 해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부합니다. 자,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는 2650에서 2770포인트 그리고 있고요. 상승 요인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하락 요인으로는 AI 투자 재정점에 대한 우려, 미국 선거 불확실성이라고 잡았는데 다 의미 없고요. 자, 8월 26일 월요일 날은 7월 내구재, 8월 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그리고 8월 27일은 주택 관련된 지표인데 6월 달 거고요. 8월 달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8월 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8월 29일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잠정치, 그리고 8월 30일 7월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 8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그다음에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 연방은행 PMI 지표가 되는데 지금 얘네 관심 없어요. 다가오는 한 주는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점점점일 겁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이제 관심 없어요. 어차피 지금 포인트는 9월 달에 25야 50이야 이거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접어뒀고요. 그리고 과연 9월 달에 정말 25 하는 거야 50 하는 거야 이 갑론을박이 전개될 텐데 이거는 지금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달 고용지표가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로지 금리 인하 기대, 엔비디아 실적 기대, 오직 하반기에 증시를 올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긍정적인 요인만 바지가랭이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한 공방을 좀 하겠죠.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황에 대해서 너무 머리를 딱 막 해 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월요일 방송은 없으니까 월요일 방송 패스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방송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는 하는데 이게 제가 유튜브에다가 소리를 올리려면 파일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제 집에 있는 컴퓨터로만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수요일 저녁에 도착해서라도 제가 월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벤트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잘 머리 식히고 예, 돌아와서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